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오늘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메디컬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한산희가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전쟁 지역을 누비던 천재 외상외과 전문의가 병풍 역할만 하던 한국대학교병원 중증외상팀을 제대로 뜯어고쳐 오직 환자를 살리기 위한 중증외상센터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외상외과 교수를 맡게 된 백강혁입니다. 중증외상팀, 중증외상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배우 주지훈이 연기하는 백강혁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천재 의사로 그가 수술을 집도하기만 하면 어떤 위급한 환자도 기적처럼 되살아나 그는 신의 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신의 손?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 사람도 메스 하나로 뚝딱 살려낸 사람 뭘 하나? 근데 싸가지가 없어. 혈압 떨어지잖아, 이 X야! 또한 과거에 그는 블랙워터스 소속 레스큐팀 팀장으로 일하며 이라크, 시리아 전쟁에 직접 뛰어들어 무자비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를 살린 사명감 넘치는 인물이었죠. 다만 완벽한 그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라이 기질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대학교병원 외상외과 교수 임명식 당일 백강혁이 먼저 향한 곳은 대강당이 아니라 응급실이었죠. 의사들의 실력을 보기 위해 처치실로 향한 거였지만 중증외상센터는 말 그대로 엉망이었기 때문에 방금 도착한 환자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이 장면은 도리어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의사들의 한심한 꼴을 볼 수 없었던 그가 직접 처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또한 이 장면은 학문이 아니라 양재원이 백강혁을 처음 마주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배우 추영우가 연기하는 양재원은 항문외과 전공 펠로우로 한국대학교병원에서 인턴십과 레지던트십을 마치고 곧바로 펠로우 과정을 밟고 있는 나름 엘리트 의사였지만 백강혁 눈에는 천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한테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던 그였기에 그때부터 백강혁은 양재원을 학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양재원은 사실 자신을 무시하는 백강혁 교수가 미덥지 않았지만 수술실에서 그의 실력이 검증되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반했냐? 예? 내 수술 스킬에 딱 반한 표정이라? 물론 그가 양재원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착실하게 따라오는 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양재원을 자신의 제자로 키우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상도덕과 이해관계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배우 윤경호가 연기하는 한유림은 한국대학교병원 항문외과 과장으로 교수 임명식에 듣고도 본인 말만 해대는 백강혁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라인이었던 양재원까지 외상외과로 빼돌리려고 하니 머리가 핑 돌 수밖에 없었죠. 물론 양재원은 정말로 사람을 구하고 싶었기에 외상외과를 선택했지만 백강혁과 달리 한유림은 가장 인기 있는 분과 교수였고 원내에서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에 그의 눈밖에 난 이상 재원은 병원에서 커피를 달고 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대가로 내린 그의 첫 지시가 바로 365일 24시간 중증외상센터 당직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혁은 이 일로 침울해진 재원에게 외상외과는 원래 그런 곳이라며 의사라면 365일 모든 환자를 받아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한유림 교수가 아니라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난폭한 천사 백강혁 교수였죠. 그렇다면 백강혁 교수는 어쩌다가 외상 전문의가 된 걸까요? 여기에는 슬픈 배경이 있는데 그가 의대를 다니던 시절 그의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셨어. 미화 작업 도중 버스에 치였고 그렇게 돌아가셨지. 그렇게 의대에 진학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그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고
내 아버지는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됐었단 걸 말이야. 내가 이 병원에 온 이상 더 이상 이런 멍청한 짓은 용납할 수 없어. 정말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난 뒤로 그는 치료도 못해보고 죽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미치도록 단련했습니다. 참고로 한국대학교병원의 모티브는 아주대학교병원이라고 작가가 밝혔으며 백강혁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작가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지목한 대상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었던 이국종 교수님이었죠. 또한 실제로 권역외상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동안 교통사고와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었기에 그가 언급한 365일 당직은 지극히 사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심야 영업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하는데요? 날 밝을 때까지. 게다가 이 작품을 쓴 한산희가 작가는 현직 의사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의학적 고증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죠. 백강혁의 성격이 개차반인 이유도 의학계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함과 모순되는 시스템을 마음껏 고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반대로 환자한테는 한없이 친절했기에 그에게는 난폭한 천사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현장으로 간다! 살림은 살릴수록 격자는 그냥 문더기처럼 불어나겠죠? 헬기 진짜 안 보내준대요? 그냥 축자 상자에 쓴 뭐예요? 남들 다 포기하는데. 짓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환자는 죽어간다고 알아? 또한 그의 팔에는 용병 시절에 새긴 십자가 형태의 문신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자신이 수술한 환자를 보기 위해 양복 차림으로 처음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천장미한테 조폭으로 오해받기도 했죠. 배우 하영이 연기하는 천장미는 중증 외상팀 간호사로 똑 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중환자실에 침범한 백강혁이 자신과 22cm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100허그까지 해가며 필사적으로 그를 저지했죠. 저 환자 좀 보러 왔는데요. 똥구멍 같은 소리야. 물론 나중에 오해가 풀리자 그는 환자를 지키려고 했던 장미를 칭찬했지만 그녀의 별명은 자연스럽게 조폭이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작품마다 그녀의 이름은 계속 달라졌는데요. 웹소설에서는 백장미였고 웹툰에서는 서하나, 이번 드라마에서는 최종적으로 천장미가 되었죠. 아무튼 예고편의 장면을 이어서 보면 백강혁 교수가 119 헬기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또한 그가 용병 시절에 익혀둔 기술로 대외적으로 그는 국경 없는 이사회에서 봉사했다고 알려졌기에 실제 그의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가 하와이에 갔을 때 아버지에게 헬기 조종을 배웠다는 소문이 됐어! 그만두고 다 함께 조사상 가자고! 걱정 마세요. 어렸을 적에 모의 조종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지금도 어린 주제에 무슨 헛소리야? 너 혹시 플랩이랑 기어 조작하는 법은 알아? 그야 물론이지. 하와이에서 아버지한테 경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거든. 그럴 줄 알았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헬기를 조종하고 현장에도 뛰어들어서가 아니라 열악한 헬기 안에서 제대로 된 수술 도구 하나 없이 환자의 머리를 열어 감압술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백강혁 교수의 처치가 일반적이지 않아. 잠깐만요. 너 빠꾸네. 양재원이 외상외과로 전향한 결정적인 이유도 이 모든 과정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 여기 대구역이라고? 자, 이렇게 오늘은 넷플릭스 8부작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예고편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보았는데요. 제가 설명한 이야기들은 드라마 극초반에 불과하고 뒤에 벌어질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빙산의 일각처럼 가득 남겨져 있으니 24일에 작품이 공개되면 꼭 한번 시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